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주식을 사라 라는 우리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종목과 어떤 업종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전에서는 꾸준히 저희가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나 현대차 와 같은 주식을 꾸준히 이제 한 주씩 시간을 끈 거죠. 이제 시간을 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안정화됐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 주식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결국 실물 경제는 최악이다. 실물 경제는 최악이라는 관점인 거죠. 안정화됐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25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는 3.5의 엄청난 고금리 상황이고, 엄청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과 실물 경제가 최악이죠. 파산 직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은 안정화된다.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시장의 기본이 뭐냐면 미래죠.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공포도 있는데 지금 공포가 최극에 달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 이런 거죠. 더 힘들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정화돼 가고 있고,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5.25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금리를 이제 끌어올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선으로 지금 5.25만 돼도 이미 미국의 지방은행이라든지 부실은행이 파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준금리를 6% 이상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더 이상 금리를 끌어올리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이 되면은 결국은 더 이상의 강달러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이제 신흥국의 달러 자산이 어느 정도 분산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일본 주식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참 굉장히 역설적인데, 금리가 최고점이기 때문에 미래를 봤을 때 더 이상 공포 심리가 없다. 금리가 올라봐야 6%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5.5, 5.75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6은 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시는 이미 하방을 찍고 있는 상황이죠. 서서히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랐죠. 거기에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애플이라든지 MS 그리고 구글 같은 주식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맙소사죠. 맙소사. 세상에 이 고금리에 이렇게 실적이 높다니 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은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관점인데,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험을 어떻게 보면 좀 줄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혹시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굉장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강달러가 더 이상 예상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있었던 자금이 이제 결국 좀 분산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어느 정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산업 구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식이 좋다라고 주식을 샀지만 굉장히 강달러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달러로 좀 빠지잖아요. 그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그동안은 이제 멈칫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의 강달러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거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삼성전자에 관련된 수많은 부품 업체들과 소부장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자동차 협력업체 엄청나게 많죠. 2차, 3차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어떤 주식들도 하나도 못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실제 굉장히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하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는데 거기에 협력업체인 부품업체들이 어떻게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올라갔던 소부장 주식들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라간다든지 현대차가 반등을 하면은 이러한 소부장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규모가 작거든요. 규모가 작습니다. 시중에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만약에 2,000조 수준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기성 자본이 1% 정도는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죠? 2,000조에 1%면 20조죠. 20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도 시가총액이 크죠.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 5,000억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만약에 실적이 좋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은 뭐 밑으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배당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반등을 하면 오히려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도 꾸준히 사모아 가지만은 소부장 업체 중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뭐 이 주식 괜찮아요, 너무 소외됐다. 왜냐? 그동안의 어떤 강달러라든지 우리나라 환율 영향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여러 가지 동향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가 눌리면서 너무 소부장들이 못 올랐다.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찾아서 또 이제 어떻게 여기 또 위험을 위험을 우리가 가능한 줄여야 되겠죠. 올라간 주식은 사시면 안 됩니다. 올라간 주식은 사면 조금만 사시면 되고요. 만약에 못 올라갔는데 뭐 배당도 좋고 실적도 좋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자리가 없잖아요.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떨어질 자리가 없으면 이 주식은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해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완성 자동차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따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러한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은 위험을 좀 낮추면서도 남들보다의 어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